안녕하세요. 별을 읽어주는 남자 연주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별자리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5월 18일 0시에 하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 주 동안 어떠한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태양이 일단 황소자리로 시작은 되긴 하는데 수요일쯤에 이 황소자리에서 쌍둥이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달하고 합삭을 이루게 되거든요. 즉 이제 금음달, 초승달 이러면서 달이 이제 모양이 체인징 되는 그런 걸 합삭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자리에 위치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쌍둥이 자리의 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이 화성이라는 거하고 이 합삭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90도의 각도를 맺게 되고요. 태양과 달이, 그리고 또 토성이라는 거하고 이 합삭이 일어나는 시점에 120도의 각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합삭이 수요일쯤에 일어날 거예요. 수요일쯤에 일어날,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일어날 건데, 그러니까 주의 중간입니다. 그때는 이제 토성의 영향을 이제 강하게 받으면서 한 달 동안에 어떠한 이 토성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일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포함해서 이 3일 정도는 이 화성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럼 토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나보다 더 큰 조직이나 어떤 힘 또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흐름과 연동돼서 이번 달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이라는 거는 이제 5월 한 20일부터 시작해서 6월 20일까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화성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뭔가 되게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합삭이라는 게 재물 쪽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주말에 재물이 되게 불안정해지는 양태로 일어날 것이고, 합삭이 연인이라든가 파트너십에서 일어난다면 주말에 연인이나 파트너십이 되게 불안정해질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각 별자리별로 이 합삭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대략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 달 동안, 즉 5월 한 20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우리가 토성이라는 거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이거랑 두 번째는 이 화성이라는 거에 영향을 주말에 강하게 받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성이 역행을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면적이고 정신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거나 해결되지 않고 좀 많이 고민하게 되거나 또는 보살피게 되거나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 사고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적어서 일단은 그냥 뭐 그런 마음 상태 이슈가 좀 있겠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별자리별로 한번 어떻게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양자리부터 한번 볼게요. 양자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세 번째 집 이슈, 쌍둥이 자리 이슈가 이제 세 번째 집이거든요. 양자리한테는 이 세 번째 집의 이슈가 이제 강해집니다. 그런데 토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11번째. 그럼 이 세 번째 집이라는 거는 보통 저걸 나타내요. 어떤 공부나 학업 또는 정보 습득 같은 거, 그 다음에 여행이라던가 또는 이동 관련된 것들, 그래서 출장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거 또는 산책 이런 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이나 형제하고의 이슈 이런 것들 나타내는데요. 일단 토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도전적으로 가는다기보다는 어떤 단체에서 다 같이 여행을 간다던가 또는 스케줄이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어떤 그런 즉흥적인 게 아닌 그런 여행을 좀 가게 된다던가, 이런 요소들이 좀 있겠죠. 그다음에 학업이나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한다기보다는 함께 같이 한다던가 이런 기운들이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성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좀 화성의 에너지가 나타나니까, 화성은 다툼이나 어떤 장애 또는 불편함, 이런 거, 분노 또는 즉흥성, 이런 식의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순간적인 파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불안정성을
유발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라고요? 주말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양자리에 잠시만요. 양자리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세 번째 이슈가 지배 이슈가 발생을 하니까요. 다시요. 그다음에 자격증과 이론과 관련된 시험 등이 유리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기에 좋습니다. 중간중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애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왜냐면 세 번째 집은 다양한 인연이나 다양한 어떤 기회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11번째 집하고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적이라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 셋째 주 황소자리 살펴보면은 쌍둥이 자리는 두 번째 집에 이슈가 있죠. 두 번째 집이라는 건 재물이나 어떤 나의 어떤 그 에어리어 영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영역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10번째 집에 토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니까 더욱더 확증되고 확실하게 내 영역이 딱 구성되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뭐 지속적인 재물 활동 같은 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주말에만 좀 충동적인 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주어진 책임감, 업무 위치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집이라는 거는 아주 새로운 걸 하거나 뭐 새로운 걸 도전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에너지입니다. 주변 사람의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으나 휘둘리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그 주말에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사람들하고의 어떤 트러블. 휘둘리지 마시고 굳건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고요. 지출이 충동적이고 불안해지질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주말에입니다. 저거는. 그다음에 연애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좀 다이내믹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이 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연애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황소 자리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한번 보게 되면 쌍둥이 자리는 자기별 자리죠. 그러니까 태양이 첫 번째 집에 자기 자리에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집은 나를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내가 부각되고 내 에너지가 상승하는 그러한 어떤 한 달이 될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게 9번째 집의 토성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계획이나 플랜 같은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이번 주에는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뭔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도전을 하고 이러기 굉장히 좋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뒤로 빼거나 또는 뭐 과거의 것을 반복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새로운 영역에 또는 더 넓은 영역, 더 높은 영역에 내가 좀 도전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좀 먹고 시도를 하기 좋다라고 봅니다. 매우 활력이 강해지고요. 평소에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활력이 너무 과잉되게 강해질 수 있어서 주변과 트러블이 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윗사람하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는데 막 뭐 싸운 거나 그러니까 주말에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같은 경우에는 내 에너지 상태가 좋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부딪히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성취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금방 말했죠. 주말에 트러블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고 정신없이 바쁜 시기가 될 거예요. 릴렉스하고 쉬는 시기가 아닙니다. 나를 향상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열차게 노력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리의 전반적인 운세 어떻게 될지. 쌍둥이 자리가 지금 12번째 집에 이제 오게 되죠. 여기 12번째 집의 이슈가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집이 8번째 토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8번째나 12번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에너지입니다. 또는 내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힘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힘을 거스르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내가 좀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해내야 되고, 이런 게 강해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나한테 좀 일어나지? 이럴 수 있는 뭐 사소한 것부터 좀 뭐 큰 것까지 그러한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겸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주변을 좀 이렇게 잘 관찰하고 살피면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한 주를 지내는 게 더 좋다. 너무 경거망동하고 너무 무리하거나 무모하게 행동하고 이러면은 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한 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요. 하기 싫어도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주어진 일이나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 발버둥 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일이나 재물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면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땡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습니다. 덮어뒀던 문제가 있으면 그게 부각이 될 거고요. 특히 장기적이고 오래된 문제가 있었으면 이번 달부터 그게 강하게 부각되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연인이 다시 연결될 수 있으나 이것은 두 사람의 어떤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좋아져라, 뭐 좋아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미련이 남았거나 마음에 어떤 빛이 남았거나 또는 두 사람이 인연적으로 뭔가 서로한테 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사자자리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쌍둥이 자리가 11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11번째 집에 쌍둥이 자리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7번째 집에서 토성이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라던가 새로운 영역을 내가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나한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 대상이나 특정 사람으로 인하여 나에게 되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뭔가 새로운 인간관계나 새로운 어떤 모임 같은 것들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매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크게 관계가 발전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행동을 망설이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연애의 경우에도 매우 강력하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상대하고의 관계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되면 되는 좋은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이런 식으로는 하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고 정말 온 힘을 다할 거고 책임을 다할 거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오래 가겠다. 나는 마음 먹었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좀 무겁고 진지한 관계의 연애운이거든요. 이 시기에는 일이든 인간관계든 시작을 하면 그 전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마시던가,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아주 새로운 어떤 그런 인간관계 또는 일이 시작될 수 있는 큰 어떤 전환기적인 어떤 시기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요.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단은 내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관자적인 태도로 또는 뭔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그냥 한 걸음 떨어진 태도로 인간관계를 하거나 또는 모임에 참여를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역할과 책임을 확실하게 빠르게 맡을 걸 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나는 이런 쪽을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시든가, 그렇게 확고한 결정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말에 좀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보도록 할게요. 처녀자리 같은 경우에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는 10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6번째 토성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열 번째 집이라는 거는 내가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업무나 일과 실력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확고한 나의 실력을 토대로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만약에 내가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이 시기 때 완전히 다 들통나고 까발라지면서 다시 위치가 재조정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매우 중요한 일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나 장애도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리더 역할 같은 걸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뭔가 그 주변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일이나 문제 해결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바쁜 한 달이 시작될 겁니다. 연애의 경우에도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트러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애하고 있는 중이라면 주말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이 시기에 유페이스는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그 다음에 나의 노력이 결실을 바라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유행은 없는 그런 한 달의 시작이다. 온전히 나의 실력 그 다음에 나의 능력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시기다.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었는데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빛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운이나 요행으로 나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내가 호사를 누렸다면은 그 호사는 조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 5월 셋째 주 운세를 살펴보면요. 보시면은 쌍둥이 자리가 그 아홉 번째 집에 위치를 하게 되죠. 이 아홉 번째 집이라는 거는 어떤 발전이나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집에 이 토성이라는 게 있게 되고요. 토성이라는 거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또 자리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좀 성숙되게 그다음에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고 또는 내가 좀 중심이 돼서 어떤 에너지를 뿜어내는 개념입니다. 즉 내가 나의 성장이나 또는 어떤 새로운 경험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또는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가 있겠죠. 원래 이 아홉 번째 자리는 해외와 연관되어 있는 자리이기도 해서 외국 여행이나 이런 것들과도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국인지라 아마 그런 쪽으로는 현실적으로 발현되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공부를 한다던가 또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멘토라던가 어떤 그런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좀 만난다던가 이런 요소로 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칭자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고 모든 일을 나 혼자서 처리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화성이 여섯 번째 집에 좀 있어서 그러기도 해요. 좁은 시야보다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며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주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바쁠 수 있어서 건강이나 스케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뭔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정갈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자리에 5월 셋째 주 운세를 보게 되면 쌍둥이 자리가 이제 여덟 번째 하우스로 접어들게 되겠죠. 여덟 번째라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어떤 위치입니다. 갱신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좀 극단적인 상황에 좀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집이라는 거는 집이라던가 가정 또는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아주 근본적인 그라운드 같은 건데 요런 쪽에서 이 어떤 그런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뭐 과거부터 해왔던 어떠한 노력들, 그런 것들에 또는 뭔가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역경과 어려움을 내가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자기갱신을 하는, 즉 다시 태어나고 다시 뭔가 크게 바꿔보고 노력을 하고 극단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서 나의 그런 궁극적이고 뿌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크게 구조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독단적이지 않는지 스스로를 체크할 필요는 있고요. 주변 사람은 본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일과 인간관계는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초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의 시기입니다. 네, 정갈 자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수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수 자리는 지금 쌍둥이 자리가 이제 7번째 집에 있죠. 7번째는 파트너십이라던가 새로운 인연 또는 어떤 내 곁에 있는 나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단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쪽의 이슈가 이제 강해지고요. 그다음에 7번째 집이 강해질 경우에는 약간의 전환점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집에 토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뭔가 그런 안정되고 일반적으로 어떤 그 생각의 장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하고 공통된 관심사라던가 또는 어떤 대화의 주제가 확실한 그런 인연, 어떤 이슈나 고민 해결 부분이 뚜렷한 어떤 인연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혀 나하고 결이 다르거나 또는 전혀 뭔가 의사소통이 좀 힘든 그런 상대방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음에 든다고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가셔야 돼요. 혼자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대화로 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의 속도 조절이 중요하고요. 서로 맞춰가야 합니다. 새로운 일이나 페이지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오픈 더 마인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소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소 자리 분들은 지금 쌍둥이 자리가 이제 6번째 위치하게 되는데요. 6번째는 뭔가 잡무 같은 거예요. 뭔가 일입니다. 일 업무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 그 다음에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어떠한 일들, 그게 집안일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계속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사소한 것들에 만약에 그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 안 쓰면은 문제가 생긴다. 여태까지 또는 사소한 일을 신경 안 써왔다면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집의 토성이니까요. 이거는 내 그라운드 안에서, 확실한 내 그라운드 안에서 그걸 더욱더 다져가기 위해서 내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신경 쓰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이 있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자동차든 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옷이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수선하고 수리해가지고 오래 쓸 수 있게 고치기도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염소 자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벌려놨던 일들은 더욱 굳건히 굳혀야 되는 시기입니다. 큰 틀 계획은 변경하면 좋진 않아요. 새로운 일보다는 해왔던 일들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스케줄이나 이동은 정신없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빠박하게 채워지는 거지 변수가 팍 터지는 거는 주말에 변수는 있을 거니까 좀 주의하시고, 그 외에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스케줄 자체에 막 꼬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빠박한 스케줄인 겁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되며 사소한 약속이 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하는 장소를 더욱 개선시키는 작업 같은 것들은 좋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좀 고치거나 재점검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병자리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가 5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죠. 5번째 집은 매우 즐겁고 재미난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이라던가 놀이 또는 그냥 유흥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자리라서요. 좀 뭔가 즐겁게 한 달을 지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토성이니까요. 그런 즐거움의 주체가 누구다? 나인 거죠.
그러니까 남이 벌려는 파티에서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파티를 벌리고 주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책임감 있게 즐겁게 놀아야 된다라는 거죠. 뒤로 빼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여 그런 내가 주인공이니까 만약 건강이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운동을 시작할 것이고 나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여가 생활에 매우 집중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금전 지출이 클 수 있어요. 특히 주말에요. 단기적인 투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주말에 틀어지거나 일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너무 단기적인 경우에는요.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장기적인 투자는 굉장히 괜찮다라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잘하는 거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새로운 거, 그러니까 어떤 취미 생활이나 유흥이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걸로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 확실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자리가 지금 네 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죠. 이 경우는 이제 가족이나 또는 집, 또는 가정,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내면적인 건강,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깊은 어떤 자리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또 토성이 있죠.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교 생활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그런 종교 생활 같은 것들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종교 생활 같은 거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뭔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힘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뭐 이거는 특별히 예를 들어 저 같은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심리학이라든가 운명학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면적인 깨달음을 조금은 얻을 수 있고 또 내면적인 어떤 고민이나 문제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지 않은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약간 일이 더디고 조금은 뭔가 처지고 그런 시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신의 내면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원래부터 했던 고민들 또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고민들을 다시 하게 되고 또는 가족들의 어떤 과의 관계 그건 되게 오래된 관계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뭔가 신경이 쓰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요. 해결하긴 힘들지만 해결하고자 힘쓰지만 더욱 꼬일 수 있으니까 특히 주말에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더욱더 증폭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교 있거나 또는 심리치료 같은 거 받으시는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내 문제보다는 가족, 연인, 절친 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의 문제, 관계가 주된 이슈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이 좀 이런 이슈가 크게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5월 이제 셋째 주네요, 벌써. 쌍둥이 자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성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기존의 어떤 흐름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점에서만 봐도 계약이 좀 늦어졌긴 했지만 다시 이제 계약할 거잖아요. 아마 일주일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눈에 드러나게 시작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그런 그 과거에 어떤 해왔던 것들하고 이어지게 안정감 있게 다시 이제 삶이 굴러가기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이제 경제 때문에요. 더 이상 완전 몽쇄가 힘들다 보니까 뭔가 이제 복귀를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들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들이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이 약간씩 정돈되고 조금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시작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좀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이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닌 그런 좀 안전하고 좀 튼튼한 마음으로 우리가 쌍둥이 자리 달을 시작하는 이 점성학에서는요 이런
1월 1일이 한 달의 시작이 아니고 그 새로운 별자리가 시작되는 달, 특히 그 시기에 합삭이 일어나는 그 별자리에서 합삭이 일어나는 그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참 이번 연도는 뭐 우연찮게도 거의 그 태양이 새로운 별자리가 시작되는 그 초입에 달하고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합삭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온전히 그 새로운 달의 에너지가 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쌍둥이 어떤 자리가 시작되면서 달과 또 합삭이 일어나서 쌍둥이 자리에 그런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이니까 또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또 하루하루 즐겁게 새롭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하면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네, 오늘 또 그 별을 읽어 드렸네요. 네, 좋은 하루하루 되시고요. 점성가 연주였습니다.